네, 안녕하세요. 번영로 TV입니다. 벌써 6월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완주신문의 유범수 기자님과 주간 브리핑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이 끝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한 달 잘 보내셨나요? 예, 완주군은 또 크고 작은 소식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 하면 이제 6월은 마지막 브리핑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4주차 주간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예산이 없다, 세수가 부족하다, 심각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완주군 그 축산농가 관련된 그 협동조합에서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이렇게 전북도에다가 요청을 한 게 있나 봐요. 이런 사료, 그러니까 이렇게 가축들이 먹는 사료를 운반하는 그런 지게차와 벌크차를 네네. 좀 지원을 받아서 좀 이런 농가들 한 200농가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한 전체 예산이 한 1억 7천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도비 30, 자부담 30, 그리고 이제 완주군 부담 한 40% 정도 하면은 가능했던 사업인데 도에서는 그 결정이 다 났대요. 네. 그거를 지원을 해주기로. 그리고 이제 그 영농조합법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완주군에서 네.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도에서는 예.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예. 완주군에서는 예. 돈이 없어요. 그게 이제 라고. 그 금액이 네. 또 이제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고 네. 한 6,800, 한 7천만 원이 좀 안 됐나 봐요. 근데 네네. 지금 그 정도 예산 마련하기도 여의치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완주군이 운영을 좀 너무 예. 타이트하게 하든지 아니면 예.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이 많았던지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도 지속이 되고 있고 예. 또 완주군 같은 경우는 그 폐기물 사태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군데로 이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음. 사실 이거 외에도 네. 제가 그간 완주군에서는 이게 주민들 예산이 많이 없다고 그러더라. 그 예전하고 다르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네. 완주군 하면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풍요로웠던 지역으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완주군마저도 네. 좀 쉽지 않나 봐요. 마침 그 전주에 네. 그 완주군의 정례회에서 그 정종윤 의원께서도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오은발을 통해서 지적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완주군 이제 그 공직자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예산이 없다. 네.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한다. 하면서 좀 그 완주군 예산 구조에 좀 비효율적인 부분을 좀 지적한 일이 있으셨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한 1,000억 원이나 되는 그 돈보따리를 두고도 손도 못 대고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좀 더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한 좀 효율성 부분이 좀 제고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무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지방자치 그 예산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중앙정부에서 받는 게 네. 가장 크죠. 네. 그 세수 확보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의 어떤 기업 유치나 이런 거래 아니면은 인구 증가 같은 거를 통해서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 일단은 한계가 있고요. 네. 어떤 정책 사업 같은 거. 마침 또 완주군에서는 수소 산업이라든지 분화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좀 주력으로 지금 밀고 네. 있는 이유가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완주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사태가 네, 장기화 그렇죠. 되면서 이제 그런 영향들이 겹쳐지면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신규 네. 사업 발굴 부분도 네. 아직은 정책 단계가 아니어서 그러네요. 예산 집행을 하는 어떤 부서라든지 이런 담당자가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있죠. 네, 근데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 관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고산 석산 송지용 의장님이 행정의 책임이 크다. 허가 내역 복구 계획 정보 공개는 정당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산면에 지금 석산 있잖아요. 네. 거기 인근 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거기가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그거 이제 반대하는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가장 큰 지금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주민분들이 그 전북 도의회를 찾아가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완주군에서도 그간 계속 말씀 이렇게 행정하고도 이야기하고 하다가
좀 더 좀 상위기관에 가서 이제 음. 답답한 마음을 좀 하소연하려고 가셨는데 네네. 그때 방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송지훈 의장님께서 이제 그 주민분들이 하소연을 계속 하셨거든요. 네. 다 들으시더니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미리 행정에서 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게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이제 한 부분에 행정의 책임이 크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네. 이제 또 한 가지 나왔던 게 주민분들이 그 완주군에다가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게 있어요. 네. 그 이제 석산 허가 내역하고 음. 그 복구 계획서 같은 걸 했는데 사실상 거부를 당했어요. 정보 네. 공개에 대해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니까 이제 그날 그 송지훈 의장님은 이제 그 도 실무 부서 분들이 나오셨거든요. 네. 이게 왜 공개가 거부되냐 그랬더니 이게 뭐 어떤 비공식 이렇게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냐 그랬는데 이제 또 관계자는 이게 물론 3자 동의 그 업체 측의 허가락을 맡아야 되지만 네네. 그렇게 그 이렇게 대외비 그런 자료는 아니다. 그래서 그날 하여튼 이야기는 또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네. 도 관계자에서도 완주군에 더 관심을 갖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 하겠다고 그러고 또 송지훈 의장님 같은 경우도 행정이 계속 이런 식으로 모르쇠 하면 의회 네. 차원에서도 그렇죠. 계속 방관할 수는 없다. 네. 의회 차원에서도 그 주민들 어떤 그걸 노력하겠다고 그리고 오죽하면 주민분들이 여기 그 완주군에서 여기 도까지 찾아왔겠느냐 그러한 심정 어떤 실체적 사실은 별도 두더라도 그런 주민들의 어떤 다급함 네.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감안을 해서 조금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당부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뭐 정보 공개가 되면은 이제 뭐 책임질 사람들도 책임을 더 지고 또 앞으로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도 더 명확하게 좀 더 계획을 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럼 또 어찌됐든 이 고산석산 뭐 요즘에 매립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예. 뭐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 너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너무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번에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계속 저희가 체크를 예. 해주시면 또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인터뷰를 하고 오셨네요. 네.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가 이렇게 가벼운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아봐도 코로나 확진자들 인터뷰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언론 그렇죠. 보도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코로나 처음 작년에 이렇게 네. 초기 확진자들에 대한 어떤 경험담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인터넷 떠도는 얘기들은 있었는데 마침 어떻게 좀 계기가 돼서 최근에 그 무증상 확진을 받으셨던 분이 완치가 되신 분이 계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인연이 닿아가지고 제가 그분 인터뷰를 해서 좀 실었는데 일단 취지는 그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 우리가 일단 코로나19 하면 현재 좀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걸리면 정말 큰일 나는가 보다. 났더라도 뭐 어떤 후유증 같은 게 심하다는 얘기들이 초기에 많이 퍼져가지고 네. 그런데 이분이 직접 경험해보시 이분도 사실 그러셨대요. 처음 걸리셨을 때 자기 죽는 줄 알았대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겪어보니 물론 무증상이었고 기저질환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이분은 40대 후반 여성이신데 근데 이 막상 겪어보니까는 그냥 가벼운 감기 정도였다. 네. 물론 그 이제 격리된 그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았는데 뭐 치료라고 해도 뭐 이렇게 뭐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뭐 이제 가래 같은 게 있으면은 거담제를 먹고 이런 정도 일반적인 감기 치료제 네네. 이런 걸 하고 그 뭐 이제 기침이 좀 있을 때 지금 뭐 치료제 나온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임상이 완료된 건 아닌데 네네. 그거 좀 주사 받고 또 완화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분 인터뷰를 통해 좀 전달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은 물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조심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확산을 막아야 되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겁낼 건 아니다. 네. 지금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공포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저는 혹시 우리 사회에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너무 과장된 거 아닐까, 좀 과도하게 겁을 먹고 있는 거 아닐까, 예, 그런 좀 네.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현실을 정확하게 좀 하고자 이런 좀 실제 경험했던 네. 이분의 목소리를 한번 전달해보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를 이렇게 좀 쉽게 넘어가시는, 뭐 확진이 됐다가도 뭐 치료받고 관리받고 해서 극복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많이 아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분에게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겁먹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예전 초기처럼 되게 공포에 질리는 것보다는 개인 위생 방역 뭐 이런 걸 철저히 하시면서
좀 사회생활을 하셔서 이 지역 경제가 또 좀 회복이 돼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740번 도로 개설이 여전히 평행선이다. 석 달 전에 간담회와 달라진 것이 없다. 네, 이거 어떤 내용이죠? 이게 그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네네. 그 완주군 경천면 쪽에 가면은 경천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이 경천 저수지 그 쪽에서 경천 그 면소재지죠. 면소재 쪽으로 이렇게 지금 길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긴 있죠. 저 외부로 빠지는 좁은 길인데 아직 비포장 도로가 있는데 이거를 면소재로 지금 관통하려는 기존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반대를 했습니다. 왜 굳이 멀쩡한 산을 또 자르냐. 네.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반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제시한 안이 있었어요. 이거 굳이 자르지 않고 좀 다른 쪽으로 우회하는 방법들 같은 걸 좀 찾아달라. 그 부분을 검토해달라. 네. 해가지고 한 석 달 전이에요. 석 달 전에 이거는 이제 전북 도 사업이거든요. 도 관계자랑 나와서 그 부분 주민들 안을 검토를 해서 어떤 좀 기존 안이 아닌 다른 방법 제시 같은 걸 이렇게 주민들 합의 이런 걸 하기로 했었는데 네네. 그 이게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있었습니다. 그 석 달 후에 간담회가. 근데 그 주민들 안은 이제 안 된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여전히 주민들은 안 된다 그러고 아니 주민들 안은 네. 불가능하다. 이게 우회하는 그러면서 거는 이제 네, 지금 아니라고 주민분들 하고. 말씀으로는 결국은 또 기존 안만 계속 들이밀고 있다. 네. 그거 우리가 싫다고 좀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쪽에서도 어쨌든 이거 사업이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주민 이렇게 막 반대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럴 거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 도로 지금 원하지를 않는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여전히 평행선인 거죠. 행정과 그 해당 지역 주민 간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좀 좁혀질 수 있지를 알았는데 네. 아직도 여전히 좀 그러고 있는 어떤 현황을 좀 전달해 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뭐 제가 그냥 일반인으로 뭐 타지 사람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 이 도로를 하나를 낸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입장과 그리고 그 지역의 분들의 입장이 많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또 인터뷰인데요. 네, 최덕순 목공예 작가님께서 다시 태어나도 나무를 만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예, 이거는 저희 완주신문 임원진 분 이렇게 아시는 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고 제가 인터뷰를 한 건데요. 이게 평생 한 40년 이상을 목공예만 해오신 분이 완주에 계세요. 네네. 근데 그거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작품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규모가. 네. 우리 그 시골에 가면은 선앙당나무 아시죠? 네. 굉장히 뭐 수백 년씩 된 네네. 그런 나무들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분은 너무 이걸 나무를 사랑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네. 독특하신데 완주군에 이럴 정도로 자신의 혼을 다 불살라서 네. 이런 목공예를 하고 이분 나무를 너무 좋아하시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뭐 사라지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변하잖아요. 근데 이 나무라는 거는 얘가 입만만큼 크려면은 굉장히 긴 세월이 흐른다. 그래서 나무의 가치가 이제 훨씬 네. 높다고 그럴 정도 이렇게 철학이 확고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침 또 이분 완주군이 또 고향이세요. 네네. 상관에서 태어나셔서 이게 목공예를 계속 해오신 분인데 좀 지역에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러네요. 분이신 것 같아서 좀 대단하신 분이시죠. 네. 그러면 정말 뭐 사진 저희 완주신문 사이트에서도 사진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정말 뭐 텔레비전에 나오셨을 법도 하고요. 한 번도 안 나왔고요. 네. 그 지방지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으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나중에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은 네네. 우리 다양한 작품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담아서 예, 예. 함께 공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작품은 되게 멋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지난주 완주군의 주요 소식들이었습니다. 5가지 이야기를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완주신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더 많은 이슈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이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한 번씩 살펴봐 주시고 더 좋은 해결책과 더 좋은 완주를 위해서 또 노력해 주시면 모두가 노력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가져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